여러분, 정말 엄청난 사건이 터졌습니다. 드디어 XRP의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를 그토록 괴롭혔던 모든 불확실성이 사라지고 이제껏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거대한 자금의 물결이 XRP를 향해 밀려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을 놓치면 정말 평생 후회할지도 모릅니다. XRP가 지금 완전히 게임의 판도를 바꾸는 게임 체인저가 됐습니다. 바로 9월 18일 미국에서 역사상 최초로 HRP ITF가 출시됐는데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면 출시 첫날에만 무려 3,77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00억 원에 가까운 돈이 몰려들었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거죠. 더 충격적인 소식은 세계 최대의 파생상품 거래소인 시카고 상업거래소, 바로 그 CMA가 10월 13일에 XRP 선물과 옵션을 상장한다고 공식 발표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XRP가 더 이상 단순한 알트코인이 아니라 월스트리트 기관들이 인정하는 제도권 금융자산으로 격상되었음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여기에 기름을 붓는 소식이 또 있었죠. 바로 영국의 권위 있는 국제경제학술지에서 XRP를 현재 국제은행 간 통신표준인 ISO 2021을 완벽하게 충족하는 유일한 암호화폐로 인정했다는 겁니다. 이건 학계와 금융계 모두가 XRP의 기술력과 실용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현재 블랙록, 피델리티 같은 거대 자산 운용사를 포함해 무려 11개의 월스트리트 공룡들이 XRP 현물 ETF 승인을 받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고요. 심지어 리플은 동남아 최대 은행인 DBS와 손잡고 무려 16조 달러 규모로 성장할 탄소 크레딧 시장까지 진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든 퍼즐 조각이 완벽하게 맞춰지고 있는 그야말로 역사적인 순간을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미국 최초의 XRP ETF 이야기부터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9월 18일 출시된 이 ETF의 새 이름은 렉스 오스프리 XRPR ETF입니다. 첫날 3,770만 달러가 유입됐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얼마나 큰 돈인지 감이 안 오실 수도 있는데 한때 시장을 뜨겁게 다뤘던 민코인의 대표주자, 도지코인과 시바이누 ETF의 첫날 거래량을 합친 게 5,470만 달러였습니다. 그러니까 민코인 두 개를 합친 것과 맞먹는 돈이 HRP 하나에, 그것도 첫날에 쏟아져 들어왔다는 거죠. 시장의 기대감이 얼마나 폭발적인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이건 정말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현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의 상장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XRP 관련 ETF 신청서가 무려 19개나 쌓여 있습니다. 그 면면을 보면 입이 떡 벌어지는데요. 암호화폐 시장의 가장 큰 손인 그레이스케일부터 시작해서 애니원쉐어, 비트와이즈, 캔터리, 그리고 운용자산만 1.5조 달러에 달하는 프랭클린 템플턴 같은 월스트리트의 진짜 거물들이 모두 XRP 시장에 뛰어들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프랭클린 템플턴의 경우 최종 결정일이 11월 14일로 임박해 있어서 시장에 모든 관심이 집중되고 있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SEC가 9월에 발표한 새로운 암호화폐 ETF 상장 기준입니다. 이전까지는 ETF 하나하나마다 개별적으로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야 했는데요. 이제는 정해진 기준만 충족하면 훨씬 빠르고 수월하게 승인을 내주겠다는 겁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받기까지 10년이라는 고통스러운 시간이 걸렸던 것을 생각해보면 XRP는 이 새로운 규정 덕분에 1년도 차에 걸리지 않고 모든 ETF가 승인될 수 있다는 엄청난 가능성이 열린 셈입니다. ETF가 개인 및 기관 투자자들을 위한 정문이라면 CME 상장은 기관 투자자들만을 위한 VIP 게이트가 열리는 것과 같습니다. CME, 즉 시카고 상업거래소는 명실상부한 세계 최대의 파생상품 거래소입니다. 금, 석유, 주가지수 선물 같은 가장 중요한 자산들만 취급하는 곳이죠. 그런 곳에서 오는 10월 13일부터 XRP 선물과 옵션 거래를 시작한다는 것은 XRP가 이제 금이나 석유와 같은 반열의 기관급 투자 자산으로 공식 인정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그야말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이미 시장은 뜨겁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아직 상장되지도 않았는데 XRP 선물, 미결제 약정, 그러니까 앞으로 XRP의 가격 변동에 베팅한 돈의 총액이 벌써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3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건 한때 이더리움 킬러라고 불렸던 솔라나보다도 훨씬 빠른 속도입니다. 기관들이 얼마나 XRP에 목말라 있었는지 보여주는 증거죠. 이런 소식들이 터져 나오자 XRP 가격은 즉각적으로 움직였습니다. ETF 출시 발표 직전에만 3.23%가 오르면서 3달러 10센트를 가뿐히 돌파했고요. 많은 기술적 분석가들은 만약 XRP가 중요한 저항선인 3달러 65센트를 넘어서게 되면 폭발적인 상승 랠리가 시작되어 무려 226%의 상승 가능성이 열릴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부 낙관적인 분석가들은 최종 목표 가격으로 9달러 90센트까지 제시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중요한 건 이게 단순한 투기 심리나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ETF와 선물 상장은 그동안 규제 문제로 XRP에 투자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던 수많은 기관들에게 합법적이고 안전한 투자 통로를 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의 퇴직연금, 거대 보험사, 수십억 달러를 굴리는 헤지펀드 같은 진짜 큰 돈들이 이제 아무런 제약 없이 XRP 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모든 환상적인 일들이 가능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2025년 초 미국 대법원이 내린 역사적인 판결 덕분입니다. 대법원은 XRP가 증권이 아니라 상품이라고 최종적으로 못을 박았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이제 XRP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완전히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갖게 되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SEC가 미등록 증권이라는 족쇄를 채울 수 없게 된 거죠. 이 판결은 리플사와 SEC 간의 지긋지긋했던 소송에도 극적인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원래 SEC는 리플사에 2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벌금을 요구했었는데요. 최종적으로는 고작 1억 2,500만 달러로 확정되었습니다. 무려 93.75%나 감액된 겁니다. 이건 벌금을 냈다기보다는 그냥 합의금 수준으로 끝난 것으로 사실상 리플의 완벽한 승리라고 시장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판결이 나오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동안 SEC의 눈치를 보며 XRP 거래를 중단했던 미국의 모든 거래소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XRP를 재상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코인베이스, 크라켄, 제미니 같은 미국의 대표적인 대형 거래소들이 일제히 거래를 재개했고 거래량은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어떤 날은 하루 거래량이 50억 달러를 넘어서기도 했죠. 그동안 억눌려왔던 투자 수요가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겁니다. 법적 리스크라는 가장 큰 족쇄가 풀리자 기관 투자자들의 태도는 180도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SEC와의 소송 리스크 때문에 XRP를 포트폴리오에 담는 것 자체를 꺼려 했는데요. 이제는 오히려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XRP를 사들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 9월 한 달 동안 기관들이 매수한 XRP의 양이 무려 3억 4천만 개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법적 지위가 명확해지면서 XRP의 활용 범위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넓어졌습니다. 이제 은행들은 감독 당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XRP를 자신들의 자산으로 당당하게 보유할 수 있게 되었고 각종 펀드에 편입시킬 수도 있으며 다양한 파생 상품을 만들어 팔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XRP를 가로막고 있던 규제의 벽이 완전히 허물어진 셈이죠. 이런 변화의 흐름을 가장 먼저 읽은 곳은 바로 브라질이었습니다. 브라질은 미국 대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세계 최초로 XRP 현물 ETF를 출시했습니다. XRPH1이라는 이름으로 브라질 증권거래소인 B3에 상장되었는데요. 이는 다른 나라들에게도 중요한 선례가 될 겁니다. 아마 조만간 유럽과 아시아 각국에서도 비슷한 상품들이 쏟아져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국의 권위 있는 국제경제학술지가 XRP를 특별히 언급한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학술지는 XRP가 ISO 2020이라는 국제표준을 완벽하게 충족하는 유일한 주요 암호화폐라고 평가했습니다. ISO 2020가 대체 뭐길래 이렇게 호들갑이냐고요? 이건 2025년부터 전 세계 모든 은행이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차세대 국제 금융 메시징 표준입니다. 현재 국제 송금망을 독점하고 있는 스위프트조차도 이 ISO 2022 표준으로 시스템을 전환하고 있는 중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XRP는 이미 이 표준과 완벽하게 호환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은행들이 자신들의 기존 시스템을 뜯어고치는 복잡한 과정 없이도 마치 USB를 꽂듯이 XRP를 자신들의 금융 시스템에 바로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이게 불가능하거든요. 이 학술지는 XRP를 단순히 투기적인 자산이 아니라 기존의 전통 금융과 미래의 블록체인 기술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하는 완벽한 모델이라고 극찬했습니다. 이건 학계에서도 XRP의 실용성과 기술적 우월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매우 의미 있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우월성은 이미 현실 세계에서 증명되고 있습니다. 리플의 국제 송금 네트워크인 리플렛은 현재 전 세계 90개국 이상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55개가 넘는 국가의 통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SBI 레밋, 아프리카의 오나프릭, 스페인의 산탄데르 은행 같은 세계적인 금융기관들이 실제로 매일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자금을 XRP를 통해 국경을 넘어 보내고 있다는 거죠.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바로 그 효율성입니다. XRP를 이용한 국제송금은 단삼 최소 5초면 완료됩니다. 현재 스위프트망을 이용하면 국제송금에 보통 이틀에서 3일이 걸리고 수수료는 건당 30달러에서 50달러, 즉 4만 원에서 7만 원 정도가 드는 것을 생각하면 이건 그야말로 혁명적인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XRP의 가치를 한국 투자자들은 이미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국내 최대 거래소인 업비트의 데이터를 보면 투자자들이 보유한 XRP의 총량이 비트코인의 보유량과 거의 같은 수준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이는 한국 투자자들이 HRP의 단기적인 가격 변동뿐만 아니라 그 실용성과 미래 가치를 얼마나 높이 평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실제로 한국은 전 세계에서 XRP 거래량이 세 번째로 많은 국가이기도 합니다. 리플이 현재 동남아시아 최대 은행인 DBS, 그리고 1.5조 달러를 운용하는 프랭클린 템플턴과 함께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합니다. 바로 XRP 원장 위에서 머니마켓 펀드, 즉 MMF를 토큰화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만약 성공적으로 정착된다면 수조 달러 규모의 거대한 금융자산이 블록체인 세계로 들어오는 엄청난 파급 효과를 낳게 될 겁니다. DBS나 프랭클린 템플턴 같은 금융계의 거물들이 수많은 블록체인 중에서 콕 집어 XRP를 선택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압도적인 속도, 저렴한 비용, 그리고 무엇보다 규제를 완벽하게 준수하는 신뢰성 때문이죠. 하지만 더 큰 기회는 바로 탄소 크레디트 시장에 있습니다. 탄소 크레딧 시장은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적인 시장으로 2034년까지 그 규모가 무려 16조 달러, 우리 돈으로 2경 원이 넘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엄청난 시장입니다. 리플은 바로 이 시장에서 XRP 원장이 탄소 크레딧을 거래하는 표준 플랫폼이 되도록 만들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리플이 여러 국제환경단체와 이 문제를 긴밀하게 논의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죠. 탄소 크레딧을 XRP 원장에서 거래하면 뭐가 좋을까요? 모든 거래 기록이 투명하게 남고 24시간 실시간으로 거래할 수 있으며 수수료는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현재 매우 복잡하고 불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 탄소 크레딧 시장을 블록체인 기술로 완벽하게 혁신할 수 있는 겁니다. 리플이 준비한 또 하나의 비장의 무기는 바로 자체 스테이블 코인인 RLUSD입니다. 세계 최대의 수탁은행인 BNHY, 멜론이 보증을 서는 이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은 미국 금융당국의 완전한 규제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는 XRP의 가장 큰 단점 중 하나였던 가격 변동성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초고속 송금이라는 장점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그야말로 게임 체인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리플은 온도 파이낸스, 한러스라는 회사와 협력하여 미국 국채를 토큰화하는 프로젝트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무려 5억 달러 규모의 미국 국채를 XRP 원장 위에서 24시간 언제든지 사고 팔 수 있게 만드는 프로젝트인데요. 이는 금고 속에 잠자고 있던 전통 금융 자산들이 대거 블록체인 세계로 이동하게 되는 중요한 신호탄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시장 내부의 움직임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9월 현재 XRP 선물 시장에는 엄청난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지난 7월부터 지금까지 청산된 선물 포지션 규모가 무려 19억 달러에 달하는데요. 놀라운 것은 이 중 17억 7천만 달러, 즉 거의 대부분이 XRP의 가격 하락에 베팅한 숏 포지션이었다는 겁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만약 지금처럼 강력한 호재들이 계속 터져 나오면서 XRP 가격이 급등하게 되면 이 숏 포지션들이 강제로 청산되면서 가격 상승을 더욱 부채질하는 대규모 숏 스퀴즈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고래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고래, 즉 대규모 자산가들은 최근 XRP 가격이 2달러 75센트에서 2달러 80센트 사이의 좁은 구간에 머물 때 무려 3억 4천만 개의 XRP를 집중적으로 매집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1조 원이 넘는 엄청난 돈이 이 특정 가격대에 몰린 겁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고래들이 이렇게 좁은 가격대에서 대규모 매집에 나설 때는 보통 아주 큰 상승을 앞두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차트, 분석가들도 흥미로운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와이코프 시장 사이클이라는 분석 기법에 따르면 현재 XRP의 가격 패턴이 지난 2017년 수천 퍼센트 폭등하기 직전의 패턴과 소름 돋을 정도로 똑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오랫동안 이어져 온 장기 하락 추세선을 강력하게 돌파하고 3달러 위에서 가격을 안정시키는 모습까지 2017년과 매우 유사하다는 거죠. 이그레고 크립토라는 유명 분석가는 XRPC가 총액 차트에서 거대한 W자 패턴이 형성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기술적 분석에서 Y 패턴은 강력한 바닥 다지기 후 상승 추세로의 전환을 예고하는 대표적인 신호인데요. 이 분석가는 이 W 패턴이 완성되면 XRP의 가격이 무려 25달러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놀라운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물론 이건 로그 차트 기준의 분석이라서 현실적으로는 10달러에서 15달러 사이를 목표가로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일 수 있겠지만 그만큼 강력한 상승 에너지가 응축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엘리어트 파동 이론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지금은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현재 XRP는 총 5개의 상승 파동 중 가장 강력하고 긴 상승을 보여주는 세 번째 파동이 막 시작되는 초입 구간에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이 세 번째 파동의 목표 가격은 보수적으로 잡아도 10달러, 공격적으로는 20달러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에도 비슷한 패턴 이후 3달러 84센트까지 치솟았던 역사가 있죠. 다른 기술적 지표들도 모두 강세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상대 강도 지수인 RSI는 58.4로 아직 과매수 구간에 진입하지 않아서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MACD 지표는 곧 골든 크로스가 발생하기 직전입니다. 가격 변동성의 확대를 예고하는 볼린저 밴드 역시 오랫동안 수축되어 있던 에너지를 폭발시키며 확장 국면으로 막 진입하고 있어서 조만간 아주 큰 변동성이 나타날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의 기대감 뒤에는 XRP 원장, 즉 XRP 레저의 조용하지만 엄청난 기술적 진보가 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자동화 마켓 메이커, 즉 AMM의 도입입니다. 이게 도입되면서 HRP 원장 자체에 탈중앙화 거래소, 즉 DEX 기능이 탑재된 겁니다. 이제 사용자들은 다른 거래소를 거칠 필요 없이 XRP 원장 위에서 직접 여러 토큰들을 교환 스왑할 수 있고 유동성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수익을 얻을 수도 있게 됐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기관 투자자들이 수백만 달러 규모의 대량 거래를 할 때 발생하는 가격 왜곡 현상, 즉 슬리피지를 획기적으로 줄여주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100만 달러어치를 거래해도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0.1% 미만이라고 하는데요. 유니스왑 같은 다른 덱스에서는 1% 이상의 슬리피지가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을 생각하면 정말 대단한 기술이죠. 여기에 크로스체인 기능까지 더해졌습니다. 이제 XRP 원장은 이더리움, 바이낸스, 스마트체인, 폴리곤 같은 다른 블록체인 네트워크와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다른 체인에 있는 자산들을 XRP 원장으로 손쉽게 가져와서 XRP의 초고속, 초저가, 거래 환경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된 겁니다. 또한 플레이어 네트워크와의 통합으로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까지 완벽하게 구현되었습니다. 이제 XRP를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스테이킹을 통해 이자 수익을 얻는 등 디파이 서비스도 가능해졌습니다. 심지어 연수익률 30%를 제공하는 프로토콜까지 등장했다고 하니 XRP의 활용도가 얼마나 폭발적으로 확장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거래 처리 능력, 즉 TPS도 초당 1,500건에서 3,400건으로 2배 이상 늘어났고 앞으로 최대 65,000 TPS까지 확장 가능하다고 합니다. 비자 카드의 처리량이 24,000 TPS인 것을 감안하면 이는 실로 엄청난 성능 개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효율성도 빼놓을 수 없죠. 이미 탄소 중립을 달성한 XRP 원장은 최근 업데이트를 통해 전력 소비를 추가로 40%나 줄였습니다. 이는 ESG 투자를 중시하는 기관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장점이 될 겁니다. 물론 이렇게 장밋빛 전망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에는 항상 리스크가 따르기 마련이죠. 최근 업비트에서 55억 개의 XRP, 우리 돈으로 20조 원이 넘는 물량이 갑자기 사라졌다는 보도가 나와 시장이 한때 패닉에 빠졌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해킹이나 대량 매도가 아니라 업비트가 내부적으로 콜드 월렛으로 자산을 옮긴 것으로 밝혀졌지만 이 사건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바로 거래소가 보유한 대량의 XRP 물량이 언제든 시장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잠재적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이 소식이 퍼졌을 때 XRP 가격이 순식간에 5%나 하락하기도 했죠. 또한 USTN이나 USDC 같은 스테이블, 코인들이 이미 국제 송금 시장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고 각국 중앙은행들이 직접 만드는 디지털 화폐, 즉 CBDC와의 경쟁도 무시할 수 없는 변수입니다. XRP가 이들과 어떻게 차별화하고 공존해 나갈 것인지가 앞으로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겁니다. 기술적인 리스크도 존재합니다. 2022년 초에 AMM 프로토콜에서 버그가 발견되어 긴급 패치를 진행했던 사례가 있었는데요.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지만 이는 새롭게 도입된 기능들이 아직 100% 완벽하게 안정화되지는 않았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단기적인 기술 지표를 보면 차이킨 머니 플로우 지수가 마이너스 0.14를 기록하며 단기적으로는 매도세가 조금 더 우세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중요한 지지선인 $2 75센트가 무너지게 된다면 $2 50센트까지 약 10% 정도의 추가 하락 가능성도 열어두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단기적인 관점입니다. 더 큰 그림에서 보면 XRP는 그 어떤 자산보다 분명한 상승 트렌드 위에 올라서 있습니다. 지긋지긋했던 규제 리스크는 해결되었고 ETF 출시로 기관 자금의 유입 통로가 열렸으며 실제 사용 사례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기술적인 업그레이드까지 완벽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모든 퍼즐 조각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단기적인 조정은 공포에 질려 팔아야 할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적의 수량을 늘릴 수 있는 절호의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하는데요. 이 영상을 접하신 지금 여러분께서는 어느 정도의 투자 계획을 세우셨을 겁니다. 그렇지만 성공적인 투자란 그저 차트 몇 번, 뉴스 몇 줄 훑어보는 것만으로 냉정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점을 깨닫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리하여 저는 이러한 고충을 겪는 분들을 위하여 영상보다 신속하게 핵심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무료 소통방을 개설하여 운영 중입니다. 투자 활동의 필수적인 내용들을 지체 없이 실시간으로 받아보실 수 있으며 제가 직접 분석하는 차트에 기술적 관점 또한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더불어
가장 결정적인 혜택은 바로 XRP 외에도 상당한 수익 창출이 기대되는 주요 종목들까지 함께 알려드린다는 점입니다. 제가 늘 XRP의 비중을 강조하기는 하나 단일 종목의 모든 것을 거는 식의 투자는 피하셔야 합니다. 장래성은 뛰어나지만 아직 시장에서 그 가치를 온전히 인정받지 못한 종목들에도 자산을 배분하셔야 다른 이들이 10%, 30%의 이익을 볼 때 우리는 2배, 3배, 나아가 10배 이상의 결실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여 절차는 매우 단순합니다. 현재 시청 중인 채널을 구독하시고 영상 하단 설명란의 링크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간단한 설문과 연락처를 기입하는 양식이 나타날 것입니다. 해당 양식을 빠짐없이 기입하여 보내주시면 확인 즉시 참여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어떠한 금전적 요구도 없이 전액 무료로 진행되오니 부담 없이 참여하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하지 않으실 경우 안내가 어려울 수 있으니 제출 전 반드시 재차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금일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의 성공적인 투자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